사람이죠.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권자를 말해.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권자가 용도 지역 지정을 결정하는 거예요. 지정권자는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권자를 계급순으로 쓰는 거예요. 원칙 예외가는 계급순, 국토부, 장관, 시, 도지사, 그리고 대도시, 시장. 그래서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용도 지역을 지정 변경을 결정하죠. 그 용도 지역을 지정하는 이유, 지정 효과. 용도 지역을 지정하면은요, 바로 행위 제한이 적용이 됩니다. 용도 지역 지정에서 여러분 뭘 주려고 지정하는 게 아니에요. 국민들의 행위를 제한하려고. 행위 제한을 위해서 용도 지역을 지정해요. 이때 행위 제한의 종류는 세 가지예요.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 세 가지입니다.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 세 가지입니다. 예. 자, 건축 제한이 뭔가? 자, 우리 상식적으로 조용한 주택가에서 나이트 클럽 지으면 돼요? 못 짓죠. 건축 제한에 걸리는 거예요. 어떤 건물에 어떤 종류의 건물을 지을 수 있다, 못 짓는다. 이걸 건축 제한 그러고요. 건폐율 100평의 대지의 건물을 50평만 지어라. 건폐율 50%라고 해요. 대지 50% 남겨놔야지. 그다음 용적률이 커지면은요 건물의 층수가 막 높아져. 용적률이에요. 건물의 부피를 말해요. 용도 지역에 따라서 요 세 가지가 다 다르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용도 지역은요 기본적으로 4개 중에 하나로 다 지정이 돼 있고요. 도시 지역,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는 지역이죠. 그다음에 자연환경 보전 지역은 말 그대로 자연환경이 너무 좋은 곳입니다. 그렇죠? 자연환경이 좋은 곳. 그래서 국립공원 근처, 도립공원 근처, 남해안의 청정해역, 서해안의 갯벌, 상수원 보호구역 일대 이런 데가 다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에요. 그다음 농림지역은 주로 농업이나 임업을 하는 곳이 농림지역이고요. 도시와 농림하고 자연환경 보전 지역의 중간쯤에 해당되는 곳이 관리지역이에요. 관리지역. 그러면 이제 도시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 지역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어질 때요. 우리는 이 도시 지역은 다 같은 도시 지역이 아니에요. 도시 지역은 다시 이게 세분이 돼 버리는 거예요. 다시 여기 다시 세분이 돼요. 그래서 도시 지역은 도시 지역 중에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주택가 있죠. 거기를 주거 지역이라 그래요. 주거 지역 그래요. 상가가 들어서 있는 곳을 상업 지역이라 그래요. 도시 지역 안에는 공장도 있죠. 거기를 공업 지역 그래요. 공업 지역. 자, 도시 지역인데 건물은 안 짓고 숲을 만들어 놓은 데가 있어요. 거기를 녹지 지역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 지역은 다시 네 가지로 세분이 돼. 앞에 자만 따서 뭐라 그래요? 주, 상, 공, 녹. 기억해야 돼. 주, 상, 공, 녹. 도시 지역은 다시 네 개로 세분이 되는데 우리 서울시는요 도시 지역에 전부 다. 서울시에는 관리 지역이나 농림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 없어. 서울시는 다 도시 지역만 있어요. 그러면 이 주거 지역도 다 똑같은 주거 지역이 아니에요. 주거 지역도 다시 세분이 되는 거예요. 주거 지역도 다시 세분이 된다. 자, 우리 옛날부터 있던 조용한 주택가 있죠. 여기를 전용 주거 지역이라 그래요. 전용 주거 지역 그래. 그 다음에 우리가 신도시를 만들거나 재개발 재건축 끝나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주거 지역 있죠. 거기를 일반 주거 지역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주택하고 상가가 막 섞여 있는 곳 있거든요. 좀 시끄럽긴 하지만 주택과 상가 섞여 있는 곳, 거기를 준주거 지역이라고 그래요. 준주거 지역은 주거 기능과 상업 기능이 더해진 곳이고요. 그래서 제가 대학에서 강의할 때요, 이렇게 용도 지역 강의할 때 전용, 일반, 준주거 나눠진다 그랬더니 한숨을 쉬는 학생들이 있어요. 대학에서. 야, 자기는 용도 지역이 4개만 외우면 될 줄 알았는데 도시 지역이 다시 주상공록으로 바뀌고 주거 지역이 전용 주거, 일반 주거, 준주거로 바뀌는 거 보고 이거 부동산학과 잘못 입학한 거 아닌가 후회가 막 되는데, 미안하게도 또 세분해야 돼. 전용 주거는 다시 1종하고 2종으로 세분이 돼. 일반 주거는 다시 3개, 1종, 2종, 3종으로 세분이 되는 거예요. 막 쓰러지려고 그러죠. 예, 다 기억할 수 있어요. 전용 주거 1종. 우리 전용 주거 지역은 옛날부터 있던 조용한 주택가라 그랬죠. 그런데 1종은요, 단독 주택 중심이에요. 단독 주택 중심이에요. 중심의 양호한 주거 환경을 확보하는 것이다. 양호한 주거 환경을 확보하는 것이고, 전용 주거 2종은 공동주택 중심이에요. 아파트 연립 다세대 중심의 양호한 주거 환경. 옛날부터 있던 조용한 주택가인데 아파트나 연립 다세대. 근데 실제는 아파트는 별로 없고 거의 다 연립이나 다세대 중심이에요. 그다음에 일반 주거 1종은요, 저층 주택이에요. 저층 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 환경을 확보하는 곳이에요. 편리한 주거 환경. 이때 저층은 4층까지를 말해. 4층 이하로 짓는 게 일반 주거 1종. 그러면 우리 신도시가 만들어질 때 아파트만 짓는 거 아니죠. 단독주택 단지도 있잖아요. 거기가 일반 주거 1종이고요. 4층 이하로만 져야 돼. 예. 일반 주거 2종은요, 중층 주택이라 그래요. 중층 주택. 요거는 층수 제한이 없어. 일반 주거 3종은 중고층 주택, 역시 층수 제한이 없어. 근데 옛날에는요, 한 10여 년 전에는 일반 주거 2종은 15층 이하로 지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전에 지었던 아파트인데 층수가 최고가 15층이다 그러면 일반 주거 2종. 뉴타운 한 곳은 일반 주거 2종이 18층까지 지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최고 층수가 18층인데 그럼 저기 하면 옛날에 뉴타운이었을 거야 그러는 거지. 일반 주거 2종. 그다음에 이제 19층 이상으로 올라가서 있는 데는 다 일반 주거 3종이야. 일반 주거 3종. 그래서 지금은 일반 주거 2종이든 3종이든 층수 제한이 없어요. 예. 그럼 누님은 현재 아파트 사십니까? 그러면 누님은 현재 이 주거 지역 중에서 어디에 살고 있는 것 같아 본인은? 옛날부터 있던 조용한 주택가요? 그러면 전용 주거 2종일 가능성이 크네, 그렇죠? 예. 그래서 자기가 이제 어디에 사는지 이제 처음으로 알았어. 처음으로 이제. 예. 그 전에 어디에 사는지도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처음 알았어. 그다음에 이제 상업 지역도 다 똑같은 상업 지역이 아니에요. 상업 지역도 다시 세분이 돼요. 그래서 중심 상업 지역이 있어요. 중심 상업 지역은 도심이나 부도심의 상업 지역이에요. 우리 서울의 도심이 어디예요, 여러분요? 서울의 도심. 서울의 도심이 어디인지를 보면은요, 서울시 도시 기본 계획에 나와요. 용산 북쪽이라고 돼 있어. 용산 바로 위. 그래서 우리 동 중에 명동이라는 동이 있거든요. 명동이라는 동이 용산 바로 위에 있어요. 여기요. 그 명동이라는 동이 중심 상업 지역이야. 도심. 예. 서울의 부도심, 영등포, 영동, 청량리, 왕십리, 상암, 수색, 여기가 부도심이고요. 그 다음에 일반 상업 지역이 있어요. 일반 상업 지역은 특징이 없어. 일반적인 상업을 하는 곳이에요.
일반적인 상업을 하는 곳이고, 일반 상업 지역의 대표 강남역 일대, 논현역 일대 다 일반 상업 지역이에요. 명동역 주변도 다 일반 상업 지역이에요. 그 다음에 근린 상업 지역이 있어요. 여기는 실제 가보면은요 다 재래시장이야. 실제 가보면은요 다 재래시장이라. 주택가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상업지역. 우리 법에서는 일용품과 서비스 공급 그래요. 이때 서비스는요 다른 서비스가 아니라 대문 고쳐드립니다, 보일러 놔드립니다, 이런 서비스를 말해요. 그 실제 가면은 다 재래시장이다. 그 다음에 유통상업지역이라고 있어요. 유통. 여기는 트럭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유통 기능을 증진시키는 곳이다. 그래서 유통상업지역에 실제 가보잖아요. 다 트럭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건물이 있어요. 차량기지, 차고지, 화물터미널, 농수산물시장, 시외버스 터미널 부지, 이런 데가 다 유통상업지역이고요. 유통상업지역의 특징은 주택을 못 지어요. 시끄러워서 주택 못 짓습니다. 그래 이제 그러면 상업지역 종류 4개 이거 외워야 돼요. 다음 중 상업지역의 종류가 아닌 것은 하고 나면 이 4개가 상업지역의 종류고 다른 건 틀리게 쓰는 거야. 여러분들 요즘에 그 알바 같은 거 하면은 1시간에 얼마 받나요? 요즘에 알바. 예? 예? 얼마요? 편의점 같은데 알바하면 1시간 얼마 받아요? 10,000원 정도예요. 나도 그건 해야겠다. 많이 주네. 예. 그래서 이 상업 지역에서요 어린 학생들이 알바를 하는데 일이 힘들어 가지고요. 일이 힘들어. 그래서 중학교 1학년이 근육이 있어. 중학교 1학년이 근육이 있더라. 어디? 상업 지역에서. 예. 이렇게도 외워야지 어떡할 거야. 안 그래? 그래서 아무도 안 틀리고 돌아왔어. 예. 그래서 상업 지역에서 어린 학생이 알바를 하는데 일이 힘들어서 중학교 1학년이 근육이 있어. 예. 다 외웠다 이거. 예. 그다음에 이 공업 지역은 다시 3가지로 나눠져. 자, 전용 공업 지역, 일반 공업 지역, 준공업 지역. 자, 준공업 지역은 경공업 플러스 주거나 상업 기능이 더해지는 거. 경공업이 뭐야? 섬유나 신발 같은 거지. 섬유나 신발 같은 경공업하고 주거나 상업 기능이 더해져 있어요. 그러면 서울의 대표적인 중공업 지역이 어디야? 성수동 중공업 지역, 영등포 중공업 지역 가잖아요. 성수동 중공업 지역 보면요 뜻하고 똑같아. 성수 이마트라고 있거든. 거기가 이마트 본점이라서요. 거기가 물건이 제일 많아. 성수 이마트 옆에요 아파트 단지가 있고요. 그 옆에 공장들이 이렇게 있어요. 아파트 담벼락에 공장이 다 붙어 있어. 예. 아니 세상에 아파트와 공장이 이렇게 붙어 있는 데가 어디 있어? 근데 이제 밤이 됐는데요. 한강 야경이 가장 잘 보이는 게 아파트가 아니야. 공장이야. 한강 조망권이 제일 좋아 공장이. 왜 그랬냐면 그 예전에 한강변 주변에는 건물을 못 지었어요. 막 이렇게 막 한강이 막 홍수가 나서 막 그래가지고 다 버려진 땅이었거든요. 그 근처에 그냥 허름한 공장들이 막 들어섰는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 거기가 위치가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경공업, 섬유라든가 이제 신발 같은 걸 하는데 그래서 이제 밤에 공장에서 미싱을 돌리던 기술자가 창밖을 바라보니까 한강 야경이 멋지거든. 그거 보다가 손가락이 다 찔려요. 그래서 공장이 그러면서 손가락 찔린 이유가 한강 바라보다가 예. 우리 조망권이 좋은 공장 어때요? 필요 있어? 없죠. 그러면 이 공장을 갖다가 도시 외곽으로 옮기고 싶어. 옮기는 방법은요. 중공업 지역의 규제를 풀어주면 돼.
그럼 땅값이 올라가죠. 그러면 공장 주인이 이 비싼 땅에서 공장 하겠어요? 이 땅을 팔고 도시 외곽으로 옮겨간다고. 팔린 그 땅에다가는 뭘 지어요? 주상복합을 짓는 거지. 그래서 중공업지역이 규제가 풀리고 있다는 거죠. 중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은요, 중화학이나 공해성 공업을 하는 곳이에요. 공해성 공업이에요. 자, 이 전용공업지역은요, 중화학이나 공해성 공업을 하는 곳인데 실제 가보면 다 바닷가에 있어요. 바닷가. 어느 나라 경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요, 중화학이나 공해성 공업을 많이 해야 돼요. 이게 산업 연관 효과가 무척 크거든요. 그래서 이 전용 공업지역 실제로 보면요, 오염 물질이 너무 많이 나와요. 이걸 다 바다로 버립니다. 실제로는요. 그래 다 바닷가에 있다. 전용 공업지역은. 또 바닷가라고 또 다 되는 게 아니야. 실제 보면은요, 항구가 옆에 있어야 돼요. 만든 물건을 수출해야 되잖아요. 항구 옆에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전용 공업지역은 공장을 지어야 되는데 공장은 굉장히 무거워요. 그래서 집안이 튼튼해야 돼. 우리나라도 지진 나죠. 지진 때를 피해 가서 설치를 해야 돼. 그래서 실제는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 우리나라에서요, 전용 공업 지역을 갖다가 지정하려고 봤더니 지정할 만한 땅이 별로 없는 거야. 그래서 전용 공업률이 엄청나게 부족한 거죠, 전국적으로. 앞으로 몇십 년간 계속 전용 공업 지역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땅이 없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결단을 내렸어요. 전용 공업 지역을 확보하기 위해서 새만금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새만금 사업의 목적은 뭐야? 전용 공업 지역 확보야. 그래서 이제 새만금 사업이 끝나고 나면 새만금의 바닷가는 다 공장들이 들어서요. 중화학이나 공해성 공업. 근데 그 안쪽에는 이제 부수적으로 골프장이 들어서는 거예요. 그 새만금 사업이 결정되자마자 전국의 골프장 회원값이 폭락했어요. 골프장 들었으니까. 예. 자, 여기 바로 중화학이나 공해성 공업하는 곳이 전용공업죠. 전용이나 준공업이 아니면 다 일반 공업지역. 일반 공업지역의 뜻은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을 배치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화학이나 공해성 공업 아니면 다 준공업은 다 일반 공업이에요. 산업단지 같은 거 있죠, 다 일반 공업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녹지 지역이 있어요. 녹지 지역은 도시 지역 안에서 건물 안 짓고 숲을 만들어 놓은 데가 녹지 지역인데 세 가지로 또 세분이 돼. 보전 녹지, 생산 녹지, 자연 녹지로 세분이 됩니다. 보전 녹지는요, 있는 그대로 보존하는 곳이에요. 보전 녹지는 절대 손 못 대. 그대로 둬야 돼. 생산 녹지는요,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한 지역이에요. 자, 농업적 생산을 위해서 개발을 유보했다. 무슨 뜻인가? 농사 짓는 게 개발해서 건물 지어서 임대료 받는 것보다 수익이 더 크다는 뜻이야. 그래서 실제 우리 생산 녹지 지역 가보면은요, 도시 지역 안에 농지예요. 우리 도시 지역 안에도 농지가 있거든. 도시 지역 안에 있는 농지 있죠. 예, 거기서는 주로 어떤 걸 재배할까요? 도시 지역 안에 있는 농지는 화훼 농업, 유식하게 화훼 농업 그래. 왜 농림 지역에서 꽃을 재배해서요. 농림 지역에 그 꽃이 팔려요? 안 팔리지. 팔리는 데는 도시 지역에서는 팔리잖아요. 그러면 도시 지역으로 싣고 오다 보면 다 시들어 버리거든. 그래서 도시 지역 안에 농지가 있으면 거기서는 도시 지역에서 주로 팔리고 부가가치가 높은 꽃을 재배하는 건데 유식한 말로 화훼 농업을 한다 그러지. 그렇죠? 그래서 여기 생산 녹지 지역에 가가지고 이 꽃을 살 때 꽃값이 얼마입니까 물어봐야 되는데
본인 유식하게 말한다고 그 아가씨한테 화대가 얼마예요? 그랬다고 한 대 맞고 옵니다. 이거 예. 말 조심해야 돼, 그죠? 꽃값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돼. 자, 그래서 거기가 바로 생산 녹지 지역인데요. 지나가다 보면은요, 농지가 이렇게 있는데 비닐하우스가 도시 지역 안에 있어. 그 안에서 보니까 꽃을 재배하고 있고요. 우리가 화분 같은 거 있잖아요. 분재라든가 이런 것들 막 만들고 있더라고요. 거기가 다 뭐라는 거야? 생산 녹지 지역이라는 거지. 예. 건물 짓는 것보다 꽃을 재배하는 게 수익이 더 커. 이것을 우리는 유식하게 뭐라고 써 있는 거 법에 농업적 생산을 위해서 개발을 유보한 지역. 그런데요, 저 생산 녹지 지역의 땅값이 최근에 하락하고 있대요. 꽃이 안 팔려서. 꽃이 김영란법 때문에 꽃이 안 팔리는 거예요. 재작년이구나 벌써 재작년에요. 스승의 날 때 우리 부동산학과 학생이 저한테 카네이션 달아주시겠다고 민망하게 70 넘으신 어른이 이 어린애한테 카네이션 달아주겠다고 스승의 날 때. 근데 나라에서 금지했어요. 김영란법 위반이래. 야, 그 말 한마디예요. 카네이션 농가가 다 망해버렸습니다. 5월달 한 달 팔아서 1년 살아야 되는데 이게 안 팔리잖아요. 그러니까 항의가 막 들어가니까 다시 수정해서 발표했어요. 재학생이 달아주는 것은 위반, 졸업생이 달아주는 건 괜찮다 그래가지고 전국의 졸업생들을 다 불러서 달아주는 거예요. 야, 그럴 때 김영란법 위반도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좀 심하더라고 보니까요. 카네이션 하나 달아주는 게 무슨 그 김영란법 걸리는데 하여튼 그래서 여기 생산 녹지 지역이 꽃이 안 팔려서요. 최근에 땅값이 좀 하락하고 있어요. 녹지 지역. 예. 그 생산 녹지 지역 지나가는데 거기 농지 소유자인가 봐요. 농사 짓는 분인가 봐요. 차 벤츠를 하나 몰고 온 거야. 사람들이 뭐 농사 짓는 분이 왜 벤츠가 필요하냐? 농업용으로 쓰고 있대. 차 뒤 트렁크를 여니까 삽하고 곡괭이 장화가 나와. 예. 그래서 그게 농업용으로 쓰는 차야. 예. 많이 봤어요. 자, 자연 녹지 지역은요. 이거는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이에요. 제한적인 개발.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된다.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된다. 원칙적 개발 안 되는데요.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된다. 실제 우리 자연 녹지 지역은 건 가보면은요. 도시 지역 안에 있는 높은 산들이에요. 도시 지역 안에 있는 산이 있죠. 거기가 용도 지역이 다 자연 녹지 지역이에요. 거기는 원칙적으로 개발 안 되죠. 근데 가끔 가다가 이 산을 깎아서 아파트 짓는 경우가 있어. 대표적으로 서울에 남산 타운 아파트라고 있어요. 세상에 남산을 깎아가지고 아파트를 지었어. 남산 타운 아파트. 예.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된다. 자, 이거 도시적 세분되는 거 있죠. 이거 세분되는 거 종류하고 뜻을 다 외워야 돼. 예. 시험 문제 가장 기본적인 시험 문제예요. 그 다음에 이제 관리 지역은 다시 세 가지로 세분이 돼. 보전 관리, 생산 관리, 계획 관리 세 가지로 세분이 돼요. 이 보전 관리 지역은 자연환경 보전 지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대신 보전 관리 지역 지정하고요. 생산 관리 지역 여기 농림 지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하기가 곤란하면은 대신 생산 관리 지역 지정해요. 하나 여쭤볼게요, 여러분요. 제가 딱 경계선에 서 있는 거야. 내 왼쪽 다리는 도시 지역이 있고 오른쪽 다리는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 있어. 야, 이거 극과 극이잖아요, 그렇죠? 차이가 너무 심하잖아. 그러면 그 사이의 완충지대가 보전 관리 지역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도시 지역과 농림 지역이 붙어 있으면 좀 그렇죠. 그 사이 완충지대 뭐가 필요할까? 생산 관리 지역이 중간에 들어가 있는 거야. 그 다음에 계획 관리 지역은요. 도시 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으로서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에요. 개발 가능.
그러면 관리 지역의 땅값이 제일 비싼 곳은 어딜까요? 계획 관리 지역. 땅값이 제일 비싸. 그러면 요 관리 지역은요. 2003년도 1월 1일 날부터 생겼어요. 국토계획법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그러면 예전에요. 2002년도까지는요. 2002년도까지는 요 관리 지역은 두 개였어요. 하나가 준도시지역 하고 하나가 준농림지역이었습니다. 두 개가 하나로 더해진 게 지금의 관리지역이에요. 그럼 2002년도까지는 용도지역이 총 몇 개였어요? 5개였어. 지금은 4개가 된 거예요. 그럼 우리 부동산 공법은요. 옛날 것까지도 알아야 돼. 개정되기 전 옛날 것이 시험에 틀린 지문으로 나와. 그 옛날 걸 아는 건 뭐예요? 시험 틀린 지문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 다음 중 용도 지역의 종류가 아닌 것은 도관 농자 4개 쓰고 준도시 지역. 정답 준도시 지역. 요 4개 쓰고 5번에 준농림 지역. 정답 준농림 지역. 이런 문제 쉬워서 안 나올 것 같죠? 기출 문제 많아요. 예. 교수님 이렇게 시험 문제도 중개사 시험에 나올까요? 용도 지역이 아닌 것 해가지고 도관 농자 4개 딱 써놓고 틀린 지문으로 준도시 지역이나 준농림 지역을 쓰는 거예요. 기출 문제 많다니까. 그래서 이건 무슨 함정이 있는 게 아닐까 오해하기도 해. 너무 쉬운 문제 나와가지고. 예전에 사법시험에요. 1차에 한국사가 있었거든요. 사법시험 1차 시험 문제 뭐가 나왔냐 그러면 다음 중 한글을 만든 사람은 누군가? 아니 훈민정음을 만든 사람이 누군가? 1번 세종대왕, 2번 뭐 누구 나오는데 야 이거 사법시험에 훈민정음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가 나왔는데 아 이거 분명히 새롭게 뭐 학설이 나왔을 거야. 분명히 이거 세종대왕이 아닐 거야. 이 생각을 하는 거야 사람들이. 의외로 틀린 사람 많은 거야. 함정이 있을까봐. 예. 이런 것도 계속 나왔어요. 4개 쓰고 요 2개 중에 하나 써서 틀린 거 나오는데 당황하는 거죠. 혹시 함정이 있지는 않을까 싶은데 없어 그런 거. 예. 그럼 예전에 저 준도시 지역은요. 예전에는 우리 읍사무소 주변이었어요. 우리 지방에 우리 읍사무소 있죠. 그 읍사무소 주변에는 주로 어떤 종류의 건물이 있냐 그러면 일단 초등학교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종류의 건물이 모여 있을까요? 읍사무소 주변에 우체국, 마을금고, 그 다음에 농협, 예? 그 다음에 법무사 사무실,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어요? 음식점들 막 있죠. 다방이 있습니다. 다방, 청자다방, 솔다방, 수다방. 우리나라 3대 다방이에요. 그래서 예? 의심하지 말라니까. 나는 지금 강의하느라 얘기하는 거야. 근데 내가 왔다 갔다 했던 얘기가 아니라 의심하지 말라. 예. 그러면 그 이제 청자다방, 솔다방, 수다방에는요 다방 내지라고 있죠. 그 다방 내지는요 항상 미니스커트를 입어야 돼. 그 제가 한날 제가요 저 지방에 충청도에 있는 학원에 강의를 하러 갔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입니다. 그 원장님이요 그 동네에서 유명한 한량으로 불리시던 분이야. 아침에 제가 그때는 그 새마을호를 타고 갔거든요. KTX 없으니까 갔더니 새벽처럼 와가지고 9시 몇 분쯤 도착을 하잖아요. 오시느라고 힘들었다면서 저보고 차를 한 잔 마시고 들어가시라면서 바로 다방에다 커피를 시켜요. 예. 그래서 여기 비행 접시한테 보내 그러시다 전화해서. 비행 접시가 뭐냐 그러면요. 이런 오봉이 하나 있어. 오봉에다가 커피 포트가 있고요. 여기 커피 잔이 있는데 2잔 시키면 3잔 가져와요. 자기 것까지. 그러니까 이걸 이제 보자기로 이렇게 싸. 이걸 이제 충청도 이남에서는 이제 비행 접시라 불러요. 그래서 다방 내지를 비행 접시 조종사라 부릅니다. 이게 비행 접시 한 대 보내. 그러니까 이 다방 내지가 아침에 껌을 짝짝 씹으면서 요거 들고 오는 거예요. 학원에. 학원 학생들이 막 쳐다봐요. 아, 또 우리 원장님께서 또 커피 시켰구나. 그래가지고
그래서 요거 보면은요, 여러분들 왜 모닝 커피라고 보셨습니까? 간장 종지에 다갈 노린자를 하나 놔. 그다음 들기름을 반쯤 붓고 여기다가 이렇게 맛소금을 뿌린 거 있어요. 이거 드셔보셨습니까? 이게 이제 충청도 쪽에 했던 모닝 커피입니다. 이거 이거 하나 먹고 들어가면 목이 좀 풀린다면서 안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진짜 그때 어린 나이에 야 지방에 내려가니까 이것도 해주는 거예요. 예.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것저것 물어봤어요. 다방 내지한테 했더니 자기가 원래 서울에 산대 영등포에 원래 사는데 1년 계약하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계약이 있대요. 그 계약이 여러분 그 오토바이 있죠. 50cc짜리 있죠. 택트. 아무리 가까운 거리도 택트를 타고 배달해야 되는 거예요. 비행 접시를 무릎 사이에 끼고 미니스커트 입고 그게 이제 계약 조건인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게 다방이 홍보가 되는 거거든. 예. 그래서 내가 그때 하나 배웠어. 그렇구나. 이것도 다 계약 조건이 있구나. 민법에서 공부했던 계약 체결이 이렇게 했구나. 예. 의사 표시, 청약과 승낙 다 이런 거 다 배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대단하구나. 그리고 자기 말로는 그 아가씨 알려주더라고. 자기는 전양이라고 불리는데 전양. 어느 다방이든지 그 다방의 에이스는 민양으로 불린대요. 민양. 넘버원이 민양이야 무조건. 그래서 어느 다방 가서 그냥 무기 전화해서 민양 보내달라면 그 다방에서 에이스가 온다는 거야. 넘버 2가 전양이고 넘버 3가 무조건 조양인 거야.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민양. 근데 자기는 전양이야. 자기는 넘버 2라는 거지. 민양은 거의 예약제래. 워낙 이게 바빠가지고. 예. 그 제가 진짜 많이 배웠다니까 지방에서 강의하면서요. 그렇구나. 그러면 그 다방이 있는 곳을 갖다가 용도 지역 확인해 보니까 뭐였다는 거야. 용도 지역이. 예? 당시는요. 우리가 준 도시 지역이었어요. 읍사무소 주변에. 그러니까 50cc 택트 오토바이 왔다 갔다 하고 하는 데가 다 이게 준 도시 지역이었다는 거지. 예. 자, 근데 그 준 도시 지역이요. 그런 건물들이 점점 늘어나. 난개발이 돼. 왜? 거기 읍사무소만 벗어나게 되면은요. 다 농어가 주택밖에 못 지어요. 다 농지고. 예. 그래서 다양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데가 우리가 흔히 읍내라 하지. 읍내 나간다 그러지. 거기가 준도시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예. 그다음 이게 준농림 지역은요. 경치가 아주 좋은 곳이에요. 예전에 가평, 양평, 강원도 평창, 둔내, 횡성 이런 곳에 준농림 지역이 많았어요. 주로 강변 옆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드라이브 코스로 많이 갔던 곳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준농림 지역 같은 경우는 또 그림을 그리면은요. 산이 이렇게 경치가 너무 좋아. 드라이브 코스인 도로가 이렇게 있어요. 차를 달립니다. 여러분들 46번 국도 아시죠? 춘천 가는 길. 예. 옆에 강물이 막 흘러. 이 경치 좋은 곳을 달리다 보니까 세상에 길가에요. 가든이라는 음식점이 나와요. 가든. 가든에서 주로 어떤 종류의 음식을 팝니까? 예. 횡성 한우, 무슨 유황 오리, 닭 백숙 막 팔죠. 그리고 여기는 가든은 간판이 엄청 커요. SBS 선정 맛있는 집, KBS 6시 내 고향 출연 맛집, 그 다음에 생생정보통 출연 맛집, 생활의 달인 출연 맛집만 서 있다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건물 하나 더 있습니다. 러브 호텔, 에덴파크, 로얄장, 핑크장, 렉스장, 몽블랑 이런 것들이 쭉 있어요. 이렇게. 예. 어떻게 내가 다 외우고 있지 이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쭉 길가에 이렇게 있습니다. 아니 세상에 경치가 이렇게 좋은 곳에 가든이나 러브호텔 어떻게 허가 나왔나? 여기가 예전에 준농림 지역인데요. 원칙적으로는 개발 허가 금지예요. 근데 예외적으로 지자체장한테 허가를 받으면 소규모 개발이 가능한 곳이야. 그래서 지자체장 선거 끝나면은요 운동해 주신 분들이 있죠. 이분들한테 허가 내줘. 그래서 이 경치 좋은 곳에 이런 거 하나 허가 받으면 평생 먹고 살아. 양요. 자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갑자기 준농림 지역에 땅값이 폭등한 적이 생겼습니다.
2003년도 주 5일제 근무제가 시행이 되면서요. 일주일에 5일을 일하고 이틀을 쉬는 거잖아요. 그 전까지는 일요일 날 하루만 쉬니까 당일치기 여행만 가능했는데 이제는 1박 2일이 가능해졌어요. 2003년도부터 1박 2일을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요 산속에다가 펜션을 지은 거예요. 산속에 펜션이 들었습니다. 예, 숲속의 작은 집, 별빛 마을, 달빛 마을 이런 펜션들이 들어서 길가에는 가든하고 러브 호텔, 산속에는요 펜션. 땅값이 폭등하죠. 펜션은 몇 달 전에 다 예약이 마감될 정도였어요. 처음에는요. 그래서 난개발이 돼서 이 준농림 지역도 투기와 난개발의 온상이 된 겁니다. 용도 지역 당시 5개 중에서 국가가 제일 골치 아픈 용도 지역이 2개야. 준도시 지역과 준농림 지역. 이 2개를 하나로 통합해야겠다. 통합하고 나서 제목을 뭘로 할까 하다가 국가가 중점 관리하겠다. 그래서 명칭이 뭘로 바뀐 거예요? 관리지역 된 거예요. 국가가 앞으로 관리하겠다. 관리지역이에요. 근데 관리지역 지정해놓고 난 다음에 이걸 또 세분할 필요가 있어.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로 세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토부가요. 요 관리지역을 3개로 세분할 때는 기준을 정했어요. 상대평가라는 거야. 상대평가. 요 3개를 세분할 때는 이걸 상대평가라는 거예요. 상대평가. 그래서 그 지자체 관리 지역 중에서 가장 개발이 잘 돼 있으면은 계획관리, 가장 개발이 안 돼 있으면 뭘로 하는 거예요? 보전관리로 하는 거예요. 이게 상대평가가 왜 중요하냐 그러면 자 보세요. 우리 서울의 파라군 고등학교에서 1등하는 애가 있고요. 저기 지방의 농촌마을 고등학교 1등하는 애 있어. 같은 1등이지만 객관적으로 실력이 좀 다르겠지. 그렇지만 상대평가니까 걔는 시골에서 1등이야. 마찬가지야. 계획관리 지역, 보전, 그다음에 생산관리도 그 지자체 관리 지역 중에서 상대평가한 거예요. 그래서 같은 계획관리더라도 수도권, 경기도 쪽에 있는 계획관리 지역하고 저기 남쪽 밑에 있는 계획관리 지역과는 차이가 심해요. 같은 계획관리라도. 예. 자, 그래서 국토부가요. 이거 세분하라 그랬는데 지자체가 귀찮으니까 세분을 안 한 거예요. 왜 환경성 검토, 기초조사 다 해야 돼 귀찮잖아요. 2007년도가 됐습니다. 2007년도야. 2007년도에요. 전국 지자체에다가 국토부가 지시를 내렸어요. 올 12월까지 세분을 끝내라. 그리고 퍼센트를 정해준 거예요. 국토부가. 보존관리 40%, 생산 30, 계획관리 30% 비중으로 상대평가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날 천안을 지나갔습니다. 2007년도에 천안에 땅 보러 가느라고. 그래서 물어볼 게 있어서 천안시청에 다 갔거든요. 토지정보과에 갔는데 굉장히 분주하게 일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천안시청에서요. 아까 우리 용도 지역 지정을 뭘로 한다 그랬어요. 도시군 관리 계획 입안 결정 절차. 기억나시죠? 기초조사, 환경성 검토, 토지 적성 평가, 재취약성 분석을 거쳐서 용도 지역 세분 지정을 입안을 해 안을 만들어서 주민의 의견 청취해야 되죠. 공고하고 14일 이상 열람. 의견이 있는 자가 의견서 제출이잖아요. 이걸 갖다가 천안에서는 45%로 한 거야. 처음에 공고 열람할 때 45, 생산은 35, 계획관리는 20%로 한 거야. 왜 그랬을까? 국토부는 계획관리 30% 하라 그랬는데 공고하고 열람시켜주면 의견이 있는 자가 내가 왜 보전관리야, 내가 왜 생산관리야, 계획관리로 바꿔줘 했을 때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바꿔줘야 될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5%씩을 늘려놓고 계획관리를 20%로 해가지고 공고와 열람시켜 준 거야. 그러면 이제 의견이 있는 자가 의견서 제출하겠죠. 계획관리로 바꿔달라고. 근데 의견서 제출하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야. 큰일 났어. 이거 30%로 해야 되는데 20% 해놨는데 늘어나지가 않아.
예. 의견이 있는 자가 의견서를 제출하면은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계획관리 바꿔드릴게요. 타당 하도 인장을 반영해 주는 거잖아.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하는 걸 살펴봤더니 처음에 공고 열람, 당신의 땅을 보전 관리 지역으로 지정합니다 하고 공고하고 14에서 열람을 시켜준 거예요. 그랬는데 이 사람은요, 내 땅을 보전 관리 지역으로 지정하겠다는데 아 국가가 내 땅을 잘 보존해 주는가 보다. 가만히 있는 거예요. 당신의 땅을 생산 관리 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공고하고 열람시켜줬거든. 생산 관리가 뭘까? 이거 처음 들어보는데 아마 내 땅이 생산이 잘 되게 나라에서 만들어 주는가 보다.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의 신청이 없어. 예, 공고 열람했으면 의견이 있는 자가 의견서를 제출해서 내 기회 보전 관리에요. 계획 관리 해주세요. 이렇게 할 것에 대비해서 45, 35, 20을 해놨는데 이제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의 신청이 없잖아요. 그래서 토지의 소유자 전화를 다 하는 거야. 빨리 이의 신청하세요. 근데 왜 해요? 아니 보전 관리로 돼 있는데 계획 관리로 바꿔달라고 이의 신청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30% 맞추는 거였어요. 예. 왜 처음 생긴 관리 지역이라는 말을 일반 국민이 알겠어요? 보전 관리 지역이 뭔지 어떻게 알아? 일반 국민들이 그냥 보전이 잘 되나 보다 좋은 건가 보다 가만히 있는 거지. 예. 그래서 이 관리 지역이 세 개로 이렇게 세분이 되는 거죠. 그다음 우리 농림 지역과 자연환경 보전 지역은 세분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공법 공부의 기본은 일단 용도 지역을 다 외우는 거예요. 다 외우고 세분되는 거 외우고 뜻을 외우는 거예요. 이거 빨리 외워야지만 앞으로 공부하기가 편해져요. 영어 공부를 하는 사람은 알파벳을 빨리 외워야 되죠. 수학 공부하는 사람은 구구단을 빨리 외워야지만 공부하기 편해지잖아요. 그래서 이걸 빨리 다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얼마나 빨리 외우느냐 앞으로 공부가 더 쉬워집니다. 예. 다 외웠죠? 예. 잠시만 쉬었다 계속 하겠습니다. 이 칠판 지면 안 돼요. 나 서리금 못 써. 지면 안 돼. 예.